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제가 그러면 질문을 사회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저희 포천이 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수동리 발전소와 개누리의 화력 발전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신평리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 이렇게 삼각편대가 상당히 신분면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실은 우리 시민 생활권의 직선거리로 대략 한 6km 혹은 10km 반경이에요. 그리고 또 신평리 사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외국까지 포함해서 직접 거주민들께서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 지금 아파트 수를 보면 한 12,000세대 이상이 3km 반경 이내에 살고 계시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이 대기질에 대해서는 약간 좀 피로들이 있으신 건지 숨을 쉬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피로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김 의원님 강의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실은 환경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불편한 지식을 또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편한 걸 우리가 좀 피하고 싶잖아요. 외면해 보이고 싶고. 근데 현실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거나 지금 GS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포천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략이라서 원래 이 법원에 가서 원래 얘기해야 되고 변호사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이런 공공된 장소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사실 어렵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GS가 소송을 제기해온 게 첫 번째 행정소송으로서 무작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기네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주공검사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국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국적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석탄발전소라는 게 작년도에 기히 이제 그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어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또 8월 7일 날인가 또 폭발 사고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전이다. 지금 현재에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기도 전에 이런 대형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준공검사를 내준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 약 12% 정도가 왜 다 됐는데 허가를 내주지 무슨 소리 하냐. 그분들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석탄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또 현재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고 법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변론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S는 이 준공검사를 맡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신평공단에 약 40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벙커CU를 떼거나 또 아니면 LNG를 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대체 연료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일원화시킨 다음에 산자부에서 이제 그걸 일원화시킨 다음에 사실은 준공검사를 내주는 걸로 보니까 인허가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정부는 또 이 GS도 역시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위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오늘
오늘 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오셨고 상자고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발표해야 될 일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네, 돼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어렵나요? 좀 쉽게 여기 그래도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시고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삶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강의하신 내용이 수도권 대기 보전법 잘 들립니다. 대기 보전법 그거는 제가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법을 제정할 때 사실은 뭐 도시나 특정 지역에서 그걸 주장한다고 사실은 국회나 아니야 쉽지 않다. 하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환경부수관법입니다. 대기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기질 관리법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도권에는 자동차의 총량도 많고 공장도 많고 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소위 숨쉬는 문제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고체형 연료 에너지원은 부을 수 없다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 충남에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데 수도권 중에도 연천, 포천 이 지역은 그 법이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게 적다고 해서 이 지역을 아마 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다른 지역은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연천, 포천 요 일대는 현행법상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법을 뭐 추가로 제정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법 중에 요 지역이 빠져 있는 것을 포함시켜 버리면 이제 일종의 원천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을 그걸로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뭐 신설법은 아니고 또 굳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는 없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법인가요? 보전법인가요? 그 법에 요 지역을 여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도권에 좋은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니만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법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하도록. 네. 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희 대교환경보전법상 저희가 고체연료가 선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선출직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2개 정도만 받고 예. 네, 저맨 뒤에 잠시만요. 저는 송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보니라피라고 인정합니다.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을 2번 영입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노원구 쪽 가정용 폐기물 해놓은 게 노원구청으로 소속돼 있죠. 노원구 쓰리 소극장 얘기하시는 예. 그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네? 노원구청 소속이죠.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노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예. 관내에 그런데 생활용 폐기물은 가연 시내에서도 그렇고 하고 산업용 폐기물은 정리를 안 해주면 산업을 대한민국은 하지 말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스럽고 그 하실 때 허가 문제나 그리고 우리 포천이 석탄 발전들 지금 아까 말씀을 제가 강의를 들을 때 그 태양열 전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이걸 해결할 사항은 아니었겠지만은
태양열 전기를 강화해서 덕이 된다고 하면 빨리 저거를 처분하갖고라도 그쪽으로 전부 옥상들 비어있는 땅에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좋다고 하면서 왜 저거를 굳이요 포천에다 강요하는지, 물론 의원님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머리가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은 다른 일에도 바쁜데 저거 가지고 법적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결국 지금 포천시에 돌고 있는 거는 만약에 시장님이 저게 졌을 때 법정 요금을 우리가 물어야 돼. 그럼 우리 세금 아닙니까? 왜 우리 시장님한테 그 책임을 다 주느냐? 물론 이번 의원님 이왕 여기로 오셨으니까 좀 의회 가셔가지고 여기서만 싸우라고 미루지 말고 좀 높으신 자리 있을 때 이런 거를, 자, 쌍계동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구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생활하신 분들, 생활용 폐기물은 거기다 떼어도 되고, 산업용 폐기물은 일부에 수출할 수도 없고, 자기 지역은 다 반대하고, 또 이제 석탄 맞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빨리 처분해줘야지. 반대만 한다고 경비만 나가고 있는데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장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국회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환경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니 되면 저놈같이 차라리 태양열 전기를 강요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태양열 전기가 인체가 해롭지가 않고 문제만 없다면 그게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 문제를 좀 이왕 우리 포천 와서 강의를 해주신 의원님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김 의원님이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를 이제 우리 저 김성환 의원님이 아까 제가 잠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경력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시고 아주 노원에 대해서 구청장도 하시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문제점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 폐기물 문제는 지금 노원구에서 아니면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 폐기물 관련된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처리되고 심지어는 이제 수도권 매력지에서도 그걸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보다도 이제 우리 시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 허가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에너지가 모자라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원자력도 계획을 해서 소위 허가가 날 때까지 과정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허가해 준 게 박근혜 정부 말, 이번 정부 초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났던 게 지금 한참 지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전력 예비율이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 올해는 조금 덜 덥기도 했습니다만 많이 나올 때 4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허가, 석탄발전소 허가를 그 당시에 내줘버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업보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 올 초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것 때문에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올 9월 말경에 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석탄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는 이미 석탄동맹이라는 데를 가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동네에서는 완전히 석탄을 폐쇄시킨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전 세계 석탄동맹이라는 데를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별로.
OECD 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게 그 권고치인데요. 우리나라도 그 목표를 어지간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새로 짓는 것들, 지금 지어지는 게 30년 쓰면 205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이거나 전환할 거냐, 이런 게 숙제입니다. 최근에 영국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국 뭐 아시는 대로 런던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런던 스모그가 막 생길 무렵에 그게 석탄 발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을 했습니다. 원자력이 영국 발전의 한 20% 정도가 원자력입니다. 석탄을 완전히 2025년까지 셧다운 시킨다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북해 쪽에 풍력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일본의 히타치가 원전을 짓기 위해서 영국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히타치가 원전을 땄습니다. 미쓰비시하고. 그런데 최근에 북해에서 만들어진 풍력 발전이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영국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지원금을 다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조 원이나 투자했던 일본의 히타치가 3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발전하는 걸 중단시켰습니다. 영국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풍력 발전을 빠르게 영국의 에너지원이 바뀌었고 2025년이면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남과 인근의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빨리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것은 가급적 빨리 LNG로 전환하거나 폐쇄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반기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전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문제 좀 당신네들이 좀 이참에 해결해줘, 이 요청을 하면 필시 뭐랄까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거기에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얼마 전까지 환경부 차관을 했던 안병옥 씨가 그 시민운동 주로 재생에너지 운동을 하셨던 분이 지금 거기서 실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고용 폐기물, 산업용 고용 폐기물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SRF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소각열로 쓰이긴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보면 생산이 안 되게 하거나 생산이 불가피하게 되면 오래 쓰거나, 그리고 정 안 되면 불가피하게 매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생태 발전국인데 어떻게든 그걸 줄이는 것이 우리 문명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부시맨처럼 원시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놓은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하되 자연에게 대한 부활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문명이 자연과 함께 더 찬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그걸 그린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더 해나가면서도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그게 유럽은 굉장히 삶의 주된 관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무슨 이 성장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 방향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답들이 많이 되는데, 예, 질문하고, 예. 이 김두관 의원님과 저 시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께 질문드리는데, 2015년부터 중국에서 환경에 관련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황사 문제 같으면은
중국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 됐는데 우리 국가에서 사실 뭐 미세먼지 측정 설비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고 설치에는 계속 부족하다는 걸 네이버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확인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관련해가지고 투자 계획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뭐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중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학교 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 가지고 미세먼지 특히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은 좋은 그 공기를 숨쉴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나 정책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권리를 시행하고 싶어도 막상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 인력이 7%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법규만 지정됐을 뿐이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무슨 일 하십니까? 포천시에서 예. 주관한 환경설계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더욱 관심 있게 되고 예. 처럼 국민협회에서 글도 좀 쓰고 있는데 조금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지난번 전인대 때 소위 시진핑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중국을 새로운 생태 문명 국가로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을 굉장히 장황하게 발표를 합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중국을 생태 문명 국가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런던 스모그 다음으로 소위 북경의 미세먼지나 황사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북경 시내에 있는 오토바이를 모두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어요. 북경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내보는데 그것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북경 시내에 새로 허가나는 자동차의 80%를 전기차로 바꿨죠. 그런 노력을 하니까 북경 시내가 실제로 대기질이 개선이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오토바이가 200만 대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 중에 1년에 10,000대씩 전기 오토바이로 바꿉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대한민국 오토바이를 다 바꾸려면 현재 기준으로 200년이 걸립니다. 충칭시도 다 바꿨습니다. 중경시도 거기도 인구가 3,000만 가까이 되는데 충칭시 내에 오토바이를 싹 전기 오토바이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이쪽 분야에 대한 노력이 적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형 사업장, 특히 제철소와 이 시멘트 공장에서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만, 그리고 오토바이가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그 배기 용량은 작지만 소위 그 미세먼지 발생량은 10배에서 15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그 배달의 민족의 오토바이부터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용 소위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정부 추경 예산안 중에 거의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가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그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를 많이 나오는 게 그 중기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폼크레인이나 이런 데가 다 디젤을 쓰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위원장이 있는 그 기후 환경 회의에서 조금 더 중국 수준의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이번 9월 말에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미세먼지 대책에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마스크 안 끼고 안전하게 좀 살아보는 대한민국으로 가야겠지. 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환경에 관련돼서 이 활동가들이 한 20여 분이 그 모여서 일기를 수료하신 협동조합의 그 대표가 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이 실내에서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나 어린이들이나 또 아니면 학교나 또 경로당이나 뭐 이런 이런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이 탈취하는 이것들을 설치를 한다. 이랬다면은 이 포천도 이제 끝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그 영세 그 기업들에 대한 이런 이 대체 연료를 교체하는 이런 예산들도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또 지원도 해줘보기도 하고 또 지도 단속도 또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시가 전체 소시 1.4배가 넓은 이 토지에 나무 심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금년도부터 시민 한 사람당 한 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대기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편백나무를 비롯해서 다른 뭐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지구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더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에 보면은 이기다 소나무를 비롯해서 필요한 이 작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가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시를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연면돼서 실질지구 관련돼서 교육 환경에서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천적인 거는 하여간 우리 시가 이런 그 치산치수 소위 얘기하는 물과 산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그리고 우리 6,0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의 연료를 대체 연료로 가급적이면은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대체 연료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기업인협의회 아까 우리 김종화 회장님은 이제 가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좀 더 포천이 환경이 좀 깨끗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선 5시서부터 지금 진행된 이 강의가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듣고